2021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공세로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이 함락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 대사관과 코이카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을 구출해 국내로 이송한 미라클 작전은 한국 협력 아프간인들의 구조 요청이 작전의 발단이 되었는데, 탈레반이 예상보다 빠르게 카불로 진격하여 카불이 함락당하는 과정에서 대대적인 혼란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입국자는 총 391명으로 현재 아프간 내 정부 협력자는 모두 구출했으며, 한국은 친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했습니다.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한국에 대해 가디언즈, 로이터 등 세계 외신들은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의외로 감론을 박이 진행 중인 해외 반응과 일본 반응을 정리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 번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 정부와 공군의 원활하고 견고한 작전이었어요. 그들은 이보다 더 잘할 수 없었을 거예요. 기억나는 사람이 있다면 마지막 한 명의 한국 민간인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교민들의 마지막 철수를 지연시키고 대사와 다른 대사관 직원 몇 명이 남아서 설득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결국 22일에 피난을 떠났습니다. 고집을 부리고 떠나기를 거부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를 겨냥한 비난이 많았습니다. 그 민간인은 공항에 가기 전에 3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등 아프간 사람들의 대피 노력을 실제로 도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사와 다른 직원들은 그를 쫓아내기 위해 뒤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일하고 함께 일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남자는 영웅으로 밝혀진 악당이었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일하는 요원일 거예요.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는 비행사는 멋있고 사려 깊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더 나은 삶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감정들이 어떻게 느껴질런지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으로 가는 걸 포함해서요. 역사적으로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단체가 정부를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나라면 미쳐버렸을 거예요. 이번 구출 작전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이 임무가 계속되려면 모든 군인들이 망할 자살 폭탄범들로부터 안전하길 바랍니다. 일본은 구조 0, 네, 제로 아프간입니다. 그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하는 일본인들을 구출하지도 못했고 카불 공항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라는 말만 했습니다. 정부가 버린 일본 시민들은 끔찍하겠군요. 한국은 그들이 종교를 버린다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은 종교가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절대 통합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그들만의 교회를 짓고 그 수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태원에는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두 문화를 모두 존중하는 환상적인 집단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한국 헌법에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50%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들은 어떤 종교보다도 인류와 과학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다수는 종교가 모든 끔찍한 사고의 원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종교 혐오는 이슬람뿐만 아니라 기독교와 가톨릭에도 있습니다. 종교인이 평범한 삶, 특히 직장 생활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말이죠. 보통 한국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신경 쓰지 않아요. 하지만 많은 한국인들에게 직장은 일종의 종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만들지 마세요. 모든 한국인은 자신의 종교를 탓합니다. 한국, 유럽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미국인들은 난민 보내기를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난민 캠프로 변할 것이에요. 한국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은 아무도 미국에 대해 신경 안 쓰지요. 미국이 저지른 혼란은 분명히 외교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람들을 끌어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일하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지금 안전한 곳에 있어서 너무 기뻐요. 그나저나 한국 정부가 왜 그렇게 아프가니스탄에 관여하고 이 난장판에 얽혀 있었을까요? 다른 아시아 국가는 아프간인들을 그들의 나라로 대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난민들이 살기에 적절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프간 난민들과 예멘 난민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와 같은 부유한 중동 국가로 보내져야 해요. 그곳에서 그들은 같은 종교,
문화 가치관을 공유하고 한국 같은 곳에서 보다 훨씬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한국이 할 수 있는 멋진 일이지만 한국이 난민 수용과 관련하여 항상 모범을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한국은 선진국 중 난민 수용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남한은 엄청난 수의 북한 이민자들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슬람교도들은 한국과 아무 상관이 없죠. 당신의 나라가 모든 무슬림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가요? 한국인들은 이슬람교를 매우 싫어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모든 무슬림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민을 무작정 받아들이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어요. 국가 안보가 문제인 것은 분명하며 모든 난민은 철저히 선멸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한국을 탓하는 것을 보면 일본인이거나 중국인인 것 같은데요. 재미있는 통계는 일본은 만 명당 약 28명의 난민을 받아들입니다. 누구 놀려요? 0.28%입니다. 사실 한국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데려가는 것이 면제됩니다. 그들은 이미 수백 명의 예멘 난민들을 데려갔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결국 그렇게 했지요. 한국은 일본, 미국처럼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앞으로 더 많은 난민을 수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정착한 북한 난민은 거의 4만 명에 달합니다. 한국은 북한 정부가 붕괴될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수백만 명의 북한 난민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들이 무사히 도착해서 기뻐요. 그들은 아프간에서의 한국 작전을 도왔고 그들은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난민 아이들이 자라서 국가의 큰 자산이 되어 아프가니스탄이 평화와 화합을 찾고 재건의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한국 전쟁 이후 우리는 이렇게 호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호의와 정서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빨리 오래된 뉴스가 되어 그들이 잊혀지고 학대받아 해외로 쫓겨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중들이 그들을 잊고 스포트라이트 밖에서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미 인종차별적이고 이슬람 혐오적인 발언을 많이 봤습니다. 체류자들은 F2 비자를 장기 체류 자격으로 발급받을 예정인데 비자법이 그들을 수용하기 위해 변경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셨다면 복지부는 의무 격리 기간에 이어 교육, 미래 고용 등 정착 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괜찮을 거예요. 주목해야 할 사람은 불법 이주 노동자들처럼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나라가 학대하고 쫓아낼 수 있는 실제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카불에서 벌어진 일을 보고 난 후 이번 대피로 정말 위기를 모면한 것 같습니다. 어디든 거의 비슷해요. 유튜브에서도 그들이 한국 문화를 망칠 거라고 말하는 걸 봤어요. 심지어 이곳 뉴질랜드에서도 난민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테러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이슬람교도들이 다 똑같은 사람으로서 받아들여지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있는 아프간 사람들은 힘들겠지만 잘 통합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는 돼지고기 요리가 많아요. 한국이 서양보다 난민 대우를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위대하고 관대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악과 혼돈 속에서 이 같은 호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군사작전에서 391명의 생명을 구한 유일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24시간 후 카불 공항은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았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작전이었고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존경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난민이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무지하게 들리겠지만 그들에게는 한국은 어려운 곳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굽히고 비자 발급에서 뭔가 해야겠지만 한국이 이민자들에겐 정착하기 힘든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위대 비행기를 매스컴에 누설하지 말고 급비로 날렸어야 했어. 일부러 상대에게 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알카에다도 가만히 보고 있지 않는 건 당연하지 않아. 빠르기를 겨루는 것도 아니므로 한국은 한국이고 일본인과 협력해준 분의 구출은 성공해 주었으면 한다. 아무튼 다들 무사히 돌아와. 역시 수송기를 띄운 정보를 발신한 것은 잘못된 것이었군요. 은밀히 해야 했어요.
탈레반이 아직 카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부터 다른 나라들은 점차적으로 자국민을 데리러 비행기를 날리고 있었는데 일본만 아직 구조가 오지 않았다고 현지에 있는 일본인이 버려진 거야? 라고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러쿵저러쿵이 아니라 일본은 움직이는 게 너무 느린 것 같아요. 일본은 이런 상황이 되기 전에 재빨리 행동하기를 바랬다. 지금부터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누구 하나 죽지 않고 무사히 일본으로 출국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평화로운 법률이라면 자위대는 타국처럼 공항에서 나올 수 없다. 이 상황에서 자력으로 총알을 피하면서 오라고? 협조가 되지 않으니 지금 일본은 세계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죠. 정세가 바뀌는 가운데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엉거주춤한 일본 따위는 곧 한환이 날아다니게 될 겁니다. 헌법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테러 조직과 대화하는 겁니까? 비웃음을 살 겁니다. 역시 외무성의 자세겠지요. 옛날부터 해외에서 일어난 사건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외무성이었으니까. 이곳에서는 먼저 대사관과 직하 직원이 도망쳤고 아무도 현지에서 지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를 주고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각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수를 대피시켰지만 일본은 제로라니 말도 안 되고 외무성의 체질이 나타난 거죠. 해외에서 생사에 관한 긴급사태에 대응책을 취할 수 없는 일본 헌법의 결함이 있으면서도 그것에 안주하여 평화롭게 빠져있는 일본의 모습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자위대 파견을 살인이라든가 외치는 야당 의원들은 앞장서 구조의 깃발을 흔들고 구출을 위해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수하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 일본인은 공항에 도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버스를 준비하지 못하는 걸까? 검문이 엄격한 걸까? 일본인은 남으라고 했지. 카불의 기적이란 표제는 차치하고 아프간인 391명을 탈출시킨 일은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이후 아마도 일본을 비교한 보도가 나와 소란스럽긴 하지만 객관적 사실로서 훌륭한 것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한국과 겨룰 필요는 없지만 뭔가를 남길 수 있으면 좋겠네요. 대단하네요. 칭찬할 만합니다. 한국 정부는 확실한 결단력과 실행력이 있다. 일본의 탑 할아버지들과는 달라. 몇 년 후면 카불의 기적으로 영화가 될 것 같아. 현지의 버스는 일본은 수배할 수 없는 것일까? 지금도 불안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걱정이에요. 자위대의 수송기가 카불 공항에 착륙했지만 수송 대상인 현지 스태프는 공항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보도를 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국군의 능숙한 구출 작전에는 감탄했다. 일본은 버스 준비 같은 거는 하지 않았겠지. 이것은 비록 한국이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잘했다. 라고 솔직하게 생각합니다. 역시 휴전국인 나라는 마냥 평화로움에 빠져있지 않아 여러모로 다르죠. 그래도 역시 평화가 좋긴 하지만요. 휴전 중이라고는 하지만 전시 중에 한국과 항상 엉거주춤한 일본의 차이가 나오네요. 운영에 참고가 되는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므로 일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본받아야 할 점은 향후 도입했으면 한다. 법인이나 관계자가 무사히 공항에 도착하여 안전하게 일본의 땅을 밟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이 문제가 아니라 중립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칭찬할 만해요. 자국민과 자국에 대한 협력자를 구출하는 데 성공한 것이니까요. 일본은 뭔가요? 자위대기는 같지만 정작 자국민은 탈레반의 사실상의 인질. 분쟁 지역에서의 자국민 구출조차 할 수 없는 점은 한국보다 아래인 것이 사실입니다. 대사관원 대부분은 가장 먼저 도망치고 한심하다. 남은 일본인은 탈레반의 인질로 잡혀있고 석방 조건은 탈레반을 G7에서 가장 먼저 정당한 정권으로 인정한다는 조건이 나올 것입니다. 물론 스가나 모테키는 해결 능력은 없기 때문에 바이든이 절대로 인정하지 말라고 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왜 한국인은 공항에 갈 수 있고 일본인은 갈 수 없는 것일까? 나라로부터 지시가 없다는 거지. 직하 사람은 아직도 연락이 없다고 저녁 뉴스에 나왔다. 자위대를 파견해도 태우고 데려올 사람이 없다. 일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번에 한국에 구출된 아프간인들은 난민이 아니라 한국에 협력한 공로자로 취급되며 영주권 취득에도 우대받는다고 한다. 코로나 대책에서도 아프간 위기에서도 위기관리의식과 인권의식에서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하늘과 땅과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싫지만
이 대응은 매우 용감하고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일본은 대사관원은 빨리 피난하고 나머지는 남겨진 채 자위대가 마중 나가도 공항에서는 벗어날 수 없어 한 명도 구하지 못하고 있다. 말도 안 돼. 아프간에서의 대응을 봐도 코로나 대응을 봐도 왜 일본은 이렇게 둔하지? 그것도 아직 아프가니스탄인은커녕 자국민도 구하지 못한 상황.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건 한국군이 보통 대단하네요. 자국민 내지 시각에 협력해준 현지민을 400여 명이나 구출에 성공했다니 아마 한국군과 한국군의 국제적 평가가 높아졌겠죠. 경과를 알기 쉽게 쓰여 있었다. 22일에 미국에서 우방에 나타난 버스 모델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 많은 수의 구조에 연결되었던 것일까? 각국의 구출 작전은 아직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철수까지 가능한 한 많은 것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과는 무슨 일이든 위기감이 달라 평화 망령이 나서 무슨 일이든 늦어져 버리는 낙관론이 되어 큰 불로 만들어버리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배웠으면 좋겠네요. 코로나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나라가 사람을 이동시키지 못하고 운반할 수 없는 가운데 이 정도의 인원을 이동시켜 피난할 수 있었던 것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한 명이라도 더 목숨을 건졌으면 하는 마음에 순전히 감사하고 싶다. 코로나, 아프간 문제는 지금의 일본 문제를 드러냈다. 일본은 바로 여당의 국가다. 가을 선거에서 아무것도 결정될 수 있지만 여당과 야당을 반반으로 만들지 않으면 민주국가가 될 수 없다. 사회민주당 간사장 하토리 료이치는 아프가니스탄으로의 졸속 자위대기 파견에 항의한다고 25일 성명을 냈습니다. 이런 놈들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일본은 유사시에 대응이 늦는 것입니다. 한국은 면밀히 계획을 세우고 미국의 버스의 이송 계획에 응했다. 그 결과 버스의 조달이 가능해지고 미국의 이송 허가하에 탈레반도 기본적으로 간섭하지 않는 상황에서 성공했다. 미국의 비호를 받아 확실하게 이송한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까지 대피시켜서 한국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뭐하고 있는 거지? 대사관 사람이 먼저 대피했다니 놀랍군요. 신분이 높은 사람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인 건지. 돌아가신 어머니가 젊었을 때 일하던 집의 부모가 상급군인으로 태평양 전쟁 때 만주나 중국에 있다가 일본인 시민에게는 졌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일본에 황급히 돌아왔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정부도 외국에 파견되어 있는 사람도 우리 서민과는 전혀 신분이 다를까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하고 있는 행동들은 똑같아. 민주주의인데 차별이잖아요. 지금 일본은 거창할지 모르지만 중국이랑 북한이랑 다를 게 없지 않아? 자민당의 독재국가. 무섭다. 헌법 구조의 제약이 너무 많아 일본은 위기시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조차 할 수 없다. 이젠 헌법 개정을 진지하게 생각할 시기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자위대가 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지만 타국의 군대는 할 수 없는 것이 정해져 있다. 유사시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된 자위대가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 눈에 보인 것이다. 그 문제점이 표면화된 이상 확실히 개선해 주었으면 한다. 책임론을 들고 나온다면 자위대가 아닌 정부의 책임이다. 더 말한다면 자위대가 해외에서 활동하는 데 제한을 가하려는 좌파 정치가나 사이비 평화주의자나 반일운동가들의 책임 아닌가. 일본을 깎아내리고 싶은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본질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유럽과 미국 등의 나라도 아직 수천 명 단위의 자국민들이 탈레반의 방해로 카불 국제공항에조차 도착하지 못하고 각지에서 발이 묶여 국외 대피의 가능성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일본만을 대실패니 치우기니 하면서 기뻐하며 논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애초에 더 이상은 무엇을 하든 일본의 헌법이나 법령 위반이 되어 탈레반과 자위대가 일전을 벌이는 것조차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부 매스컴과 야당이 허용한다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을 국외 퇴피시킬 수 있었겠죠. 무엇을 해도 늦고 법적으로 제약이 너무 많은 일본의 나쁜 점이 나왔네요. 적어도 좀 더 현실에 사용할 수 있는 법률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 번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